자, 이제 수업을 또 시작해 봅시다. 자, 115번 문제 한번 읽어보고 계세요. 유형 4번은요? 아, 이거 깜빡했네요. 자, 그럼 113번 봅시다. 네.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인데 그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을 조건이란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 두 점 사이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한 것과 이 두 점으로 기울기를 구한 것, 이 두 개가 같은 경우에 이제 한 직선에 있을 수 있고, 근데 한 가지 조건이 그쵸? 이 두 점 사이 그 기울기가 같으면은 한 직선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보면 세 개가 다 나와 있는데 뭐 AB의 기울기, BC의 기울기, AC의 기울기가 있는데 그 세 개 다 비교해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여기서 두 개씩만 비교해 봐도 한 직선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는 않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는 곧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룬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세 점 1,3, A, 5, 3,2 플러스 A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 보면은 A-1 분의 5-3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두 개가 같다 라고 하면은 그냥 1차 방정식 세워지니까 이거 계산하고 나면은 2차 방정식 세워졌네요. 이거 계산하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A가 2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다. 2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네. 여기서 보시면은 2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단 A가 0보다 크다니까 답은 2가 된다. 이 조건 때문에 답이 2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15번 봅시다. 자, A는 3,3 이렇게 세 점이 있고, 이 세 점은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점 A를 지나면서 2등분 한다고 합니다. 즉선 AX 플러스 B가. 자, 이런 상황에서 삼각형이 주어져 있으면
이 A를 지나면서 이 삼각형을 이등분하기 위해서는 BC의 중점을 지나면은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중점이면 뭐 그 이유는 아는 사람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자체가 밑변 곱하기 높이이기 때문에 BC가 이제 X축하고 평행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A에서부터 BC까지의 거리가 높이가 되겠고 이 BC가 밑변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BC의 절반, 이것도 2분의 1 BC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이 선문으로 나눠진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여기서 필요한 요소들이 BC의 중점인 M의 좌표, (2,-2가) 있고, 그리고 A에서부터 BC까지의 이제 거리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지금 BC의 직선의 방정식부터 구해줘야겠죠. BC의 직선의 방정식 L을 구해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Y는 이거 두 개의 기울기를 구해보면은 6분의 마이너스 6,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x 플러스 1 플러스 1 해서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x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가 되고, 그리고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에 y는 마이너스 x와 3,3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은 루트 이거 넓이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내가 문제를 잘못 봤네요. 그럼 이거 m 2,-2 구했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a가 3,3이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두 점의 기울기는 이제 해서 5가 되겠죠. 그래서 y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a 플러스 b는 이제 마이너스 7이다. 이게 a고 이게 b니까 마이너스 7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8번 볼게요. 자, 118번 한번 그 문제 풀어보고 계세요. 자,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은 그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a, b, c가 따로 값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냥 a, b 곱하기 b는 0보다 작다, b 곱하기 c는 0보다 작다라고 서로 계수 간의 관계만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그리고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기울기고 이게 y 절편입니다. 그럼 기울기하고 y 절편에 대한 정보를 알면은 직선의 모양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좌표 평면을 그렸을 때 만약에 기울기가 양수면은 이런 모양의 직선이 그려질 거고, 그리고 y절편이 양수면 이런 모양, 기울기가 양수고 y절편이 음수면 이런 모양, 기울기가 음수고 y절편이 양수면 이런 모양, 기울기가 음수고 y절편이 음수면 이런 모양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A하고 B 간의 관계가 나와 있고 B하고 C 간의 관계가 나와 있죠. 그래서 A, B를 곱했더니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B분의 A도 0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지금 기울기는 0보다 크다라는 게 되겠네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B분의 C도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B분의 C는 0보다 커서 Y절편도 0보다 크다 해가지고 직선의 기울기는 이런 모양이 될 거고, 그리고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부등호가 되어 있으니까 B분의 C나 B분의 A나 둘 다 0이 될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원점을 지나게 될 일도 없을 거고 Y축이나 X축에 평행하게 될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게 결정이 났고, 그러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제 4사분면만 안 지나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121번은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K 관련된 식인데, 문제를 보면은 이제 그 공식을 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한번 쭉 읽어보면서 잠깐 풀어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직선. 자,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 P가 있어요. 그리고 그 P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라고 했는데, 자, 이거를 풀 때 쓰이는 공식이 아까 이거라고 했었죠. 이 공식을 쓴다고 했어요. 그럼 이 공식 그대로 한 두 가지 풀이를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풀이 이 공식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이 공식에서 보시다시피 이거는 K로 묶여있는 식이 하나가 있고 K하고 전혀 관계없는 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 전개를 해줘서 K가 있는 거는 K끼리, K가 없는 거는 없는 것끼리 그렇게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2KX 플러스 X 마이너스 KY 플러스 Y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K끼리 묶어주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0이 돼야 되고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X 더하기 Y는 4. 네. 이거와 그래서 이거 연립해서 x하고 y를 각각 구해주면 X는 3하고 Y는 3하고 뭐 나온다고요? X 3하고 Y x 3, y 1? 맞네요. 이렇게 나와서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해줘서 k 값을 아니다. 이거와 이걸 이용해서 y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다 라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공식대로 푸는 방법이고, 자,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 이게 결국에는 직선이라는 게 기울기하고 그 직선을 지나는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근데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P라는 거는 이 식 자체에 P가 이미 들어가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식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식의 기울기 자체를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 식의 기울기는 K 마이너스 1 분의 2K 플러스 1이죠. 이게 마이너스 2다 하면은 바로 K를 구할 수 있고 K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도 풀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 이해됐죠? 다들? 그럼 124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문제 읽어보고 계세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두 점을 지나는 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1,1를 그 교점과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다 해서 A하고 B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방법은 아까 했던 방법 그대로 이 식을 써주고 여기다가 이거를 대입을 해서 K를 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K를 구해주면은 K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K가 마이너스 2가 나왔으면은 다시 여기다가 이걸 대입을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5y는 5 해가지고 y는 마이너스 1이다 해서 a는 0, b는 1 b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여기서 결국 이 두 점에 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공식 굳이 쓰지 않더라도 교점 구하면 돼요. 이거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고 이것도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연립하면 되겠죠. 2x 3y 1은 0 풀어주고 x 플러스 y 3은 0 써주고 연립해주면 2, 6 해서 마이너스 5y는 5다 해서 y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y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5원. 왜요? 그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빼면 5인데 5 아. 더하면 마이너스 5. 그러네요. 실수. 그래서 y는 1이다 나오고 x가 2가 나오겠죠. 그래서 2,1과 1,1 두 개로 이제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 주면은 이게 y는 기울기가 0이고 x 1 플러스 1 해서 근데 뭐 잘못했나? y는 1이었네. 여기서 잘못했구나. y는 1이었다 라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a가 0이고 b가 1이니까 a 플러스 b는 1이다 라고 해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 아니에요. A 마이너스 B 아니에요? a 마이너스 b요? 문제 그렇게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네, a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1이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알겠다라고 얘기한 게 공식을 그대로 쓸 수 있게끔 문제가 세팅이 되어 있기도 하고 굳이 그 공식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그냥 결국 교점이란 거는 연립이거든요.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는 거니까 그 교점과 다른 점이 주어져 있으면 그걸로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점과 그 교점과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기울기와 교점으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8번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8번 한번 보고 계세요.
자, 봅시다. 이렇게 두 직선이 주어져 있고 평행할 때하고 수직일 때 각각의 k 값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평행하다는 거는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죠. 근데 어차피 여기서 k 값만 구하는 거니까 뭐 y절편은 굳이 지금 신경 써줄 필요 없고 일단 기울기가 같다라는 것만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여기서 기울기는 2가 될 거고 여기서의 기울기는 K 더하기 그쵸?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두 개가 평행하다는 거니까 여기서는 k분의 2가 k 더하기 1이다. 이 식을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이니까 k는 마이너스 2와 1 중 하나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조건이 뭐야 뭐 잘못했나? k가 마이너스 1 k가 여기서 이것도 봐야겠구나. k가 1이 돼버리면 여기서 k를 넣어버리면 평행이 아니라 일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1일 때 아니고 마이너스 2일 때다. 그래서 여기서 평행하다 라는 걸 봐줄 때 일치하지 않는지 여부도 봐줘야 돼가지고 k는 마이너스 2다 라는 거고 수직일 때를 보면은 k분의 2 곱하기 k 플러스 1 이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풀어주면 2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k니까 k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베타 이게 알파니까 두 개를 빼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3분의 2 해서 마이너스 3분의 4다 라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직선의 평행 또는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볼 건데 두 점 A, B 자,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기울기하고 한 점 구한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구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의 수직이다 라고 하는 거는 A, B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줘야 되는데 그럼 M은 9분의 3 해서 3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 직선의 수직 한다고 했으니까 M 프라임은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 B의 내분점이라고 하니까 내분점 공식 기억나요? 내분점이요? 네. 네. 그럼 내분점 뭐 나와요 이거? 계산해봐야 돼요. 네, 계산해보면은 P는 5분의 4입니다. 5분의 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1대2 아니에요? 아니. 1대
1대2고. (0,2) 나오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걸로 이제 기울기 나왔고 한 점 나왔으니까 이걸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다 라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죠. 결국 아까부터 계속 하는 거는 뭐 문제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와 한 점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라는 거를 그냥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것도 보면은 두 점이 나와 있고 선분 AB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것도 아까 사실 옆에 있던 문제랑 크게 다를 게 없는 게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구하고 그 다음에 이등분이니까 중점 구하고 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고 있어요? 자, 봅시다. 그 A, B의 수직 이등분이라고 했으니까 우선 A, B의 기울기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리고 이거의 수직이니까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M'은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이 2등분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상황이죠. 수직이고 여기 중점을 지나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이니까 중점 M은 2분의 A 플러스 B 해서 4,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2등분 수직 2등분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뭐 전개를 해주자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나온다 라는 거고 자, 유형 12번도 볼게요. 자, 보면은 세 직선이 나와 있고 이게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한대요. 삼각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직선이 서로 평행하지 않고 각각의 두 직선끼리만 교점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두 직선을 평행하거나 아니면은 세 직선이 모두 한 점을 지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냥 각각의 케이스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거의 그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거의 기울기는 1이고 이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a죠.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의 기울기는 이미 다르다는 게 문제 상황에서 주어진 거니까 아직 알 수 없는 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분의 1가 1이 아니면 된다라는 겁니다. 둘 중 하나랑이라도 평행하게 된다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럼 그 다음에 세 점을 모두 지나는 경우 그러면 일단 이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은 y는 3y 마이너스 1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1을 지날 때 아닌가? 또 틀렸나? 그거만 마이너스 2. 빼기구나.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 2,1을 교점을 갖고 있고 이게 여기를 지날 때 a 값을 구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1이 0이 되는 a 값을 갖지 않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a는 2가 되고 2가 아니어야지 마이너스 와- 이건 맞죠? 네. 네. 아니 저도 오늘 유독 계산 실수가 많아가지고 네. 깜짝 놀라네 또. 그렇죠? 2가 아니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위에서는 a가 2분의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 아니고 a가 2가 아니다. 이 세 가지 경우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a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곱하고 나면은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4번. 이건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또 한번 보고 계세요. 이제 새로운 유형이 나왔으니까. 자, 봅시다. 이 문제는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가지고 저 공식을 이용해서 주어진 점 a, 3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그리고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고 이 문제가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고 그냥 보자마자 그냥 바로 식세우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문제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애초에 여기 있는 문제들 자체가 그렇게 막 복잡한 문제들이 그렇게 있진 않아서 다 그러니까 기초 개념 좀 연습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직선과 저 점까지의 거리를 보시면은 루트 이걸 D1이라고 할게요. D1 루트 5분의 2의 제곱 1의 제곱 분의 2A 3 플러스 그리고 D2 1제곱 플러스 2제곱 자 이렇게 두 개의 거리가 나왔고 지금 이게 A 때문에 결정이 안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립을 해줍니다. 이게 두 개가 같다라는 문제의 조건을 이용해서 연립을 해주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밑에 루트 5는 사라지고. 자 그럼 이거 절대값 풀어주는 방법 아시나요? 제곱해요. 아니요, 굳이 제곱해줄 필요 없어요. 제곱해줘도 되고 굳이 제곱해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해줘도 돼요. 여기 한쪽은 그냥 없애주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결국 이게 제곱했다가 다시 루트 씌운 그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해 주면은 첫 번째 케이스가 총 A가 두 개가 나오겠죠? 이게 A 플러스 5인 케이스와 이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인 케이스 하면은 여기서는 A가 7이다. 여기서는 A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여기서 주어진 게 양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7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자, 148번도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이 나와 있고 여기도 두 직선이 나와 있고 지금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4루트 5래요.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K가 1은 아니겠죠? 그리고 K가 1이 되는 순간 일치하니까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4루트 5가 될 수도 없을 거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직선이 이거라고 치고 이 직선이 이거라고 치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먼저 모든 정보가 나와 있는 한 직선에서의 점을 구해줍니다. 가장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점을 구해주고 이 점과 나머지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나와 있는 이게 4루트 5다. 이 길이가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그럼 이 점의 좌표가 그냥 마이너스 1,0이라고 보면 되겠죠. y다가 0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은 이게 4루트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러면은 (20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 풀어주면은 20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제 모든 실수 k 값의 합이니까 여기서 k라는 거 자체가
그냥 바로 넘겨보면 굳이 일일이 하나하나 구할 필요 없이 그러면 되고 두 가지가 나오죠. 20 플러스 1, 마이너스 20 플러스 1. 그냥 여기서 다 두 개 더하면 날라가는 거니까 정답은 2가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살짝 이거는 그냥 문제 자체가 지금 되게 심플해가지고 큰 차이가 없긴 한데 막 문제를 풀다가 복잡한 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계산을 중간 과정인데 중간 과정 답을 내는 과정이 복잡하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수식으로 그대로 적어놨다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제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도 유념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형 15번. 이게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인데 제가 아까 삼각형 넓이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에서 실수로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쓰면서 문제가 살짝 이상하게 흘러갔죠. 제가 이 문제랑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그랬던 건데, 자, 이 문제가 아까 제가 얘기한 방식대로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서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신발끈 공식? 네. 그거 알아요? 보통 그것들을 근데 그거 언제 배워요? 신발끈 공식? 전에 쌤이 알려주셔서 그래요? 보통 이런 거 문제 나오면 신발끈 공식 쓴다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굳이 안 쓰거든요. 그것도 공식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 수능 시험장에서 그거 써야 되는 상황 나왔는데 까먹으면 문제 못 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발끈 공식 안 쓰고 그냥 그대로 정석대로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사실 뭐 이거는 더 쉽게 풀 수, 여기 나오는 거 이제 두 점을 이용해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 가지고 넓이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두 번째 방법이라는 거는 신발끈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을 그대로 그냥 써서 문제를 푸는 건데 일단 첫 번째 방법부터 풀게요. 그냥 BC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그럼 우선 BC 거리부터 구할게요. BC의 거리는 2루트 2가 되네요. 그리고 BC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2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 A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D는 루트 2 분의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해서 구해주면은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3이 되겠죠. 해서 이 길이 루트 2분의 3 곱하기 2 루트 2 곱하기 2분의 1은 3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뭐 두 번째 방법 혹시 이것도 배웠어요? 좌표로 그냥 구하는 거? 좌표 그려서? 신발끈 공식 말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에는 이 사각형을 구하고 이걸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는 이 길이가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를 빼주면 이 길이가 2. 이 점과 이 점의 y좌표를 빼주면은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8 빼기 이 삼각형의 넓이는 2에서 이게 2니까 2 빼주고 여기 길이도 2이고 여기가 1 되니까 이 길이 이 삼각형 넓이는 1 이 삼각형 넓이 2 해서 4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거를 이제 정리해서 한 번의 식으로 나타내는 게 그게 그거예요. 신발권 공식. 그래서 아니 신발권 공식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요? 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은 앞으로도 계속 쓰일 거라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지났네.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여기 26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저번 시간에 나간 숙제가 그 14페이지까지 숙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5부터 26페이지까지 숙제 나가면 될 것 같아요.